국가대표팀은 큰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사건의 불길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탈락한 후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와 축구협회 내부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선수들 간의 갈등과 불화설도 함께 떠오르면서 한국 축구는 이전에 없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의 갈등이 공개되어 언론과 팬들은 충격에 빠져 경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그동안 조용히 지내던 선수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며 대표팀에 대한 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은 물론 손흥민 선수를 향해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킨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언급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짧은 발언이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죠.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나오며 한국 축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전개 역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파도 속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축구협회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교체를 결정했다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 도중 충돌했던 손흥민과 이강인의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지난 14일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대표팀 내 젊은 선수들은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죠. 당시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을 비롯한 일부 젊은 선수가 탁구를 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자리를 뜬 것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팀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별 행동을 하는 것이 캡틴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에 쓴소리했는데 이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이강인과 손흥민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반성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 더 나은 선수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짓 정보가 제외된 상황에서도 대표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 내의 파벌 여부와 불화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각자 소속팀이 있기에 두 선수에 대해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소집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3월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손흥민, 이강인을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선수들은 오랜 기간 소집돼 정신적, 신체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다.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여론이 도와줘야 한다. 젊은 선수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표팀 내에서 파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룹을 자꾸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음 대표팀에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안컵 중요한 문턱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한 팀이 되지 못해서라며 팀 내 불화가 아시안컵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세대 간 차이로 인해 신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축구는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젊은 남성들이 모여 팀을 이뤄 함께 활동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어 이런 다양성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대표팀이 영원히 갈라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이번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팀 내 불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김민재는 독일 스포르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했는데
특히 이강인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력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아시안컵은 정말로 어려운 대회였다. 어린 선수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이 기대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만큼이나 다들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이기에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조율해주는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훈련 중에 물병을 세우는 것부터 이를 통해 어린 선수들을 정서적으로 통합해주는 감독의 부가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김민재는 손흥민과 훈련 중 어린 선수들의 정서적 통합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대들고 항명한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밝힌 정보에 따르면 아시안컵의 훈련 세션은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계획하고 지시한 것인데 이에 선수들이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팀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오전에만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이 때문에 선수들이 자진해서 더 훈련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 이후 선수들이 조금 더 훈련하고자 한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할 만한 이유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마치고 나서 각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진지함이 부재한 것이 충돌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30억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며 선수들의 훈련에 대한 부족함을 자율성으로 명분을 내세워 선수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아시안컵 대회 종료 이후 축구협회는 자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갈등을 냉담하게 인정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이번 사건이 축구협회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비판을 미루기보다는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갈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축구협회와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논란이 커질 때마다 급하게 불만을 끄는 방식으로 한국 축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갑자기 내몰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감시는 계속되어야 하며 협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체육회에는 전문교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민원인 A씨는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위험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강인의 하극상이 벌어진 초유의 사태가 실시간 상영되듯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그 중심에는 여론의 방향을 돌리려는 듯한 대한축구협회의 발빠른 인정도 한몫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전문교 회장 사퇴 및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강인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처분을 본보기로 삼아 무너진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